오늘 여러분의 건강 어떠십니까? 하루의 건강 충전해드리는 데일리 건강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 김용규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김용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얼굴에서 선천적으로 생길 수 있는 기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그중에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구순 9계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네. 구순 9계열은 인구 500명당 1명, 그러니까 500명의 어린이가 태어날 때마다 1명 정도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의 주제는 구순 9계열입니다. 얼굴에서 가장 흔한 선천성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아직도 이 구순 9계열이 질환이 아니라 장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갖고 계셨던 편견들 조금 걷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구순 9계열이란 질환의 정의부터 좀 내려주시죠. 네, 구순 9계열은 이 발생학적으로 우리 사람이 얼굴이 만들어질 때 왼쪽과 오른쪽이 따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이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중간에서 붙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에 붙는 단계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이 얼굴의 중간에 결손이 생기게 되는 구순 9계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 그렇군요. 그게 이제 입술 쪽에서 좀 결손이 생기는 네, 거네요. 얼굴의 중앙 부위라서 코 밑에 이제 입술, 입천장 쪽이 이제 결손이 생기게 되죠. 그렇군요. 자, 근데 선천성 질환 중에도 이렇게 빈도가 좀 높은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구순 9계열이 생기는 원인이 있을까요, 선생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기계적인 이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 두 조직이 붙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혀가 만약 방해를 한다든지 혈관이 거기 생성이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명확한 원인을 찾기는 좀 어려운 거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순 9계열이 있을 때 이제 동반되는 질환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구순 9계열이 이제 입천장, 입술에 근육이 결국은 붙지 못한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입술이 갈라졌다고 해서 피부만 봉합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 근육이 작용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근육과 관계 있는 입 안에는 유스타키안 튜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닫혔다 열렸다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같이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귀에 중이염 같은 게 많이 생기고요. 또 입천장 우리가 침을 삼키거나 밥을 먹어보면 입천장에서 근육이 움직이면서 그걸 잘 넘겨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수유가 장애가 생기고 애들 발달에도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특별한 젖꼭지를 사실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이런 구순 9계열이 이제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건가요? 이제 그게 가장 부모님들이 신경을 쓰는 네네. 부분이고 본인도 성장을 하면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이 원인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 유전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나 구순 9계열에 있다고 해서 뭐 유전적으로 우리 DNA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전적인 도리어 부분은 절대적 기준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도리어 뭐 지금 현재로서는 노산 쪽에서는 조금 되레 나이가 많은 사람. 예, 전혀 유전적인 배경 없이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구순 9계열은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따라서 종류를 좀 나눠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네네. 구분이 될까요? 구순 9계열이 이제 일칙성이 있고 양측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순 9계열이 있고 불완전한 구순 9계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결손의 정도가 많을수록 완전하다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이걸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결손 정도가 적은 경우에 훨씬 더 쉽게 저희가 완전히 정상인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갈라진 부위가 앞쪽만 있는 경우도 있고 저 뒤쪽까지 깊게 있는 경우도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치아를 가지고 있는 치아를 가지고 있는 뼈를 치조골이라고 하는데 이제 치조골까지 결손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치조골은 괜찮은 경우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서 조금 종류는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건데, 네. 자, 그러면은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하면 이제 좀 이렇게 피부가 벌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지금 이 사진상에서는 여기는 입천장이기 때문에요.
이 진단은 그냥 눈으로 보면 진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벌려 보면 입 안에 갈라진 입안 부위가 천장을 보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디까지 갈라졌냐를 이제 저희가 구분을 하고요. 대개는 이제 어느 정도 갈라졌는지를 알아야 수술 방법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게 되고 그 예후가 얼마나 뭐 좋을지 조금 기능이 안전 부위 남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입천장의 뒤쪽은 소리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소리를 할 때 좀 콧소리가 난다든지 하는 경우도 간혹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코 쪽으로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맞습니다. 하던데. 코의 바닥이 입의 천장과 같은 얘기라서 코에도 변형이 오게 됩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코가 한쪽이 조금 넓다든지 조금 찌그러졌다든지 그래서 이제 구순열을 치료할 때 서양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의사들이 조금 중점을 두는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입술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집착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 서양 의사들은 코를 완벽하게 만드는데 상당히 더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도 코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눈에 탁 굉장히 띄니까. 눈에 확 띄는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도 뭐 입술을 할 때 코까지 같이 손을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수술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제 뭐 그런 기능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스스로 받는 심리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제대로 치료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진단을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진단을 내리게 될까요? 진단은 눈으로 이게 보이기 때문에 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진단은 이미 된 거죠. 보면은 바로. 네. 근데 이제 이걸 언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얘가 수술을 견뎌낼 수 있는 시기는 대체 몇 살쯤일지 그리고 이게 수술이 한 번에 끝날지 여러 번 해야 될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이 잘 아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병원에 가면 요새 다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다 그 부모님한테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치료 방법 뭐 잘 정립이 되어 있으니까 이에 맞춰 치료 잘 받는 거 중요한데요. 치료 시기는 언제가 그럼 좋을까요? 생후 3개월 정도 되면 아이들이 구순열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태어나서 금방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생후 한 1년 정도 되면 9개월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위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 이외에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고막에 중이염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와 연계해서 중간에 그런 치료를 받게 되고 대개 한 번, 두 번 정도 수술을 받으면 구순열 한 번, 9개월을 한 번을 수술을 받으면 성장이 거의 끝날 때까지 남자아이는 18살, 여자아이는 16살 기준으로 얼굴 성장이 끝나거든요. 네네. 그때까지는 그냥 지켜봐도 되고 큰 불편 없이. 네, 만약에 흉터가 조금 심한 아이가 있으면 중간에 뭐 방학대를 이용해서라든지 흉터 성형을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세한 치료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구순 9개월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 밀라드라는 박사님인데 네네. 미국에 그분이 한국의 6.25 전쟁 때 한국에 와서 수술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밀라드란 분이 6.25 참전 이후에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트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여기에 이제 밀라드식 치료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다른 많은 치료법, 변형법들이 이제 나왔고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네, 그래서 인중이 이제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 결선 부위를 그 주변 조직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예쁘게 작도를 해서 거의 정상이 될 수 있도록. 맞아요. 미관상으로도 좀 좋아 보여야 할 테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주변 조직을 당겨오는 게 기본적인 수술의 원리라고 입천장도 이해하면 마찬가지로 주변 조직에서 당겨오는 건데 사실은 피부는 얼마든지 당겨오죠. 중요한 거는 항상 근육을 얼마나 섬세하게 잘 연결해 줬느냐가 이 수술의 성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아무래도 구순 9개월 수술은 좀 어린 나이에 받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되게 걱정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수술 전에 좀 준비해야 된다든지 주의해야 할 사항 같은 거 이런 건 따로 없을까요, 선생님? 의료진들이 굉장히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구순열 9개월 아이들은 특히나. 네네. 뭐 이를테면 모든 전신마취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아, 너무 어리니까 네. 전신 마취 수술 받아야 되면 이 아이의 결국은 금식이 필요해요. 아, 그 어린 아기가 아기가. 굶어야 하나요? 네. 그것 네. 때문에 저희도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최대한 아이를 아침 일찍 수술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네네네. 일어나서 어쨌든 밤 사이에 공복기가 공복이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근데 모든 아이들이 맨 첫 타임에 수술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은 배고파서 기다려야 되는데. 네. 순위가 네. 밀리면. 네네.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사실은 저희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술은 뭐 거의 99% 100% 다 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 맡겨두면 되겠네요. 너무 그렇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렇죠. 네. 자, 근데 이 구순구개열 치료가 이제 한 번의 수술로 끝나지 않고 또 성장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왜 한 번에 안 끝내고 또 성장 단계에 맞춰 또 수술이 필요한 걸까요? 일단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놔뒀다가 다 성장한 후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또 이 입술이 굉장히 짧게 되는 타이트 립, 쇼 립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저런 경우는 이제 코 수술을 하면서 입술을 길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결선 부위를 양쪽에 당겨서 꼬맸으니까 짧은데 네. 짧으니까 또 성장에 문제가 생기고 또 상악이 들어가게 되고 하악이 나오게 되고 근데 뼈만 나온다고 해서 다 해결이 안 됩니다. 네. 피부가 결국 또 부족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다행인 사람은 아랫입술이 사실 한 3분의 1 정도 아랫입술이 없어져도 사실 거의 여유가 있는 정상적인 모양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랫입술을 위입술로 옮겨줍니다. 그런 게 가능해요? 네. 그래서 네. 이 환자분은 아랫입술을 외국분인데 윗입술로 옮겨주면서 네. 윗입술에 있던 조직은 코로 올라가고 이제 코에는 이제 갈비뼈를 이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치료하면 이제 정상적인 모습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관상도 좋아지고 네. 기능도 좀 더 나아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많은 경우는 아닌데 보통 양측성으로 구순열이 있던 분들은 양쪽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네네. 나중에 손볼 일이 조금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2차 수술을 받은 후에 또 뭐 3차, 4차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이제 좋아졌거든요. 어머니가 보기에도 네. 또 본인이 보기에도. 근데 조금 더 완벽하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 중간에 이제 언급 안 했는데 구순열, 구개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치조골 수술을 말씀 안 드렸는데 치조골 수술이 중간에 한 번 더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치조골 수술까지. 네. 이런 경우가 아까 완전하게 컴플리트하게 이제 결손이 있는 경우는 치조골까지도 수술해야 되거든요. 근데 치조골 수술은 이제 엉덩이 뼈를 이용해서 이식을 해서 그 치조골 뼈에 부족한 부분을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 또 수술이 좀 여러 번 반복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필요한 그래서 경우도. 보통 한 번에서 3번까지는 필수가 될 것 같고요. 네네. 이 이후에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선택적인 또 면입니다. 개인의 만족도나 이런 네. 부분에 따라서. 네. 네. 그래서 의료보험 제도가 우리나라는 너무 잘 돼 있는데 네네. 지금 필수인 1번부터 3번까지 구순열, 구개열, 치조골까지는 네. 의료보험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다행이네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론 여러 차례 좀 수술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완치가 가능한 질환인 게 분명한데요. 그럼에도 저희 그 사회적인 인식은 또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아직 장애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어떤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할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노멀, 정상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상이다, 이 사람은 비정상이다를 진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슈퍼노멀이라는 말을 많이 최근에 썼었거든요. 슈퍼노멀은 정상보다 예쁜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미스 코리아 대회를 하고 뭐 미인들, 뭐 연예인들, 뭐 보통 사람보다 정상? 뭐 보통 사람은 정상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구순 구개열은 노멀인 거예요. 근데 아주 예쁜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덜할 뿐이지. 크게 미인이 아닐 뿐. 그렇죠. 그리고 뭐 일반인들도 성형외과, 대한민국의 성형외과에 많이 와서 좀 더 얼굴이 예뻐지기 위해서 수술하잖아요. 네네네. 저는 뭐 수술 10번 이상 한 분들도 많이 봤어요. 네네. 네. 근데 구순 구개열도 그런 수술의 그런 일종인 맥락으로 거. 그냥 보면 네. 그냥 일반적인 진짜 정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한다면 네. 그게 이거
정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인식이 많이 변화됐을 것 같고요. 네. 바라보는 시각도 본인 환자 스스로도 이제 당연히 완치 가능한 질환, 되게 노멀한 거라고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구순구계열 꼭 관련해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정리를 좀 해주시죠. 치료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뭐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안내도 잘 돼 있고 부모님들은 걱정하실 거 없고요. 다만 이제 주위 분들이 인식 변화 이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흠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정상입니다. 귀가 조금 작은 사람도 있고 귀가 조금 큰 사람도 있고 그럼요. 차이 코가 조금 개인차. 작은 사람도 있고 코가 조금 큰 사람도 있고 눈이 조금 작은 사람도 있고 눈이 좀 큰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약간의 차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구순구계열 물론 뭐 한 번의 수술로 치료가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적절한 치료를 잘 받는다면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문의와 함께 쉽게 풀어가는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김용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